분양시장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늘 이야기했던 게 입지에 따라 다르다. 지방은 미분양이더라도 수도권은 건재하다. 수도권이 미분양이 나더라도 서울은 건재하다. 강북이 미분양이 나더라도 강남은 건재하다. 건재하다고 했는데 건재하지 않은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하면서 계속 축소하고 있었죠. 아니 내가 강남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서울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거야. 서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거야. 서울도 수도권이잖아. 강남도 서울이잖아.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강남에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전에 서울에서 34점 가점이 나왔죠. 이례적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34점 이례적 점수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는 12점이 넘었어도 됐어요. 왜 돼요? 미분양 났으니까. 과거에 분양의 성패를 이 정도는 되면 분양이 성공적이다 했을 때 4대1을 넘어가게 되면 보통 완판이 되고 안 되면은 미분양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7대1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났죠. 어디에 분양이 됐어요? 미아예요, 미아. 평균 분양가가 10억으로 나왔는데 분양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저기가 10억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냐?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10억까지 올리는데 실수요들이 들어오겠냐? 그럼 반대로 투기 수요들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투기 수요들은 일단은 부담이 가장 적어야 돼요.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 일단 강북이라 불안하죠. 강남처럼 막 언론에서 띄워주지 않죠.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평형대가 있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부담이 크죠. 알아봐야 되고 이자 부담도 크고 나중에 실거주 여건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저긴 분당제가 적용이 안 되지만 지금 저런 상황이다. 과거부터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 훈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방 미분양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가장 미분양 많이 쌓인 곳은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지방 미분양, 지방만 힘들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 수도권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분양시장 훈풍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는 서울도 줄줄이 미분양. 청약시장을 살펴보면 특히 강북구, 그러면서 여기 미아, 수유, 여기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강남, 서초 이런 데라면 가장 저소득층 이야기하면서 말하기 좋은 데가 북쪽에서는 강북이고 서쪽에서는 금강구죠. 사실 양천 강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금강구보다 목동 제외한 양천이라기보다는 신월동 이런 데도 무너지는 거 바로바로 보고하더라도 강남 서초는 계속 올라야 돼요. 왜? 컨클럽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기가 집값 상승의 중심이고 재건축 아파트도 많으니까 집값 띄우기 좋고 건설사님들이 광고비 많이 주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강남 서초는요 하락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도 신고가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강북 왜? 노도강은 버려도 되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많은 그 정도죠. 그래서 노도강 막 띄울 때는 언제고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버리고 있다. 근데 강북은 안 되죠. 왜? 대가리니까 꼬리처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남은 세 자릿수 경쟁률이고 강북은 미분양이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세 자릿수 경쟁률 26억 원인데 252대 1. 사상 최고가에도 인기 폭발. 어디에요? 잠실. 강남 4구 이야기하는데 또 3구 이야기할 때가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상으로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서 급이 좀 다르고 여기도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원래 그 가격이나 이런 거 둘째치고 일단 학군이 여기니까 송파는 학군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송파 중에서도 그나마 강남 쪽으로 인정받는 지역이 잠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잠실이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북은 개박살 나도 강남은 불패야. 분양도 불패고 신고가도 계속 찍고 그렇다. 그런데 252대 1이라는 이 아파트가 어라 미분양이 나버렸네요. 그 유명한 선당 수공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겠거니 해서 넣었는데 프리미엄이 붙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29가구만 늘렸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결국에는 분상제 피해가면서 가격 어떻게 됐어요? 미분양이 났다. 서초보다 더 비싸게 했는데 분양이 잘 되기를 기대한 게 이상한 거죠. 아무리 잠실이라도. 그러면서 강남도 미분양 시대인 건 물론이거니와 서울 분양가 자체가 또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분양가를 떨어뜨려도 미분양이 난다는 거죠. 2월에 잠깐 상승했다 3월에 다시 또 떨어지고 있다. 지금 분양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건설사 입장에서 무조건 분양가 비싸게 받고 싶습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도 무조건 분양가 비싸게 받고 싶어요. 근데 공급 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놓는 대로 당첨이 되면은 비싸게 내놔야죠. 근데 한 채라도 미분양이 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지고 있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분양이 대세인 시대라서 선분양의 문제점은 개판으로 짓죠. 층간소음으로 막 살인 나고 뭐 이래도 건설사들은 나는 돈만 벌면 돼 하면서 불량 레미콘 쓰고 그러다 저기 걸린 거고. 드러났는데도 중대재해법 하면 건설사들 죽는다고 징징대고 있고
원가 오른다고 건설사들은 손해보면 안 된다고 분양가 더 올려야 된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분양가가 떨어져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분양가가 더 비쌌기 때문에 미분양이 먼저 늘어났지만 지금은요 매매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분양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분양시장은 매매가가 침체돼도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분양시장마저 이렇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저렴한데도 저렇게 난다는 것은 뭐예요? 매매시장은 더 여력이 없다는 거겠죠. 물론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지만 그런 수요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고 또 강남 3구에서 미분양이 났다는 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이제 강남 불패도 끝났고요. 여력도 없다는 소리예요. 강남 똘똘한 채를 산다고 하는데 똘똘한 채를 살 돈이 없어요. 똘똘한 채가 아니라 그게 진짜 띨띨한 채가 되는 거고, 똘똘한 채는요 합리적인 가격이나 그거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똘똘한 채지,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싼데도 저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산다, 이게 무슨 똘똘한 채예요. 과거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강북 강남 했듯이 뭐였어요? 똑같이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검단은 완판, 송도는 미분양. 여기는 오히려 또 반대죠. 송도가 강남 역할이고 검단이 강북 역할인데 송도는 이제 난 틀렸어 두고가 하면서 이제 클리셰를 남겼죠. 여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검단이라도 살려보려고. 검단 80대 1로 마감됐고 미분양 있다는 송도와 대조. 그래서 검단은 완판되고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검단은 완판이 되고, 송도는 이미 심리는 많이 받고 싶은데요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한다. 그래서 송도는 조금 미분양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대출 풀리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단 완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송도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1월이에요. 얘는 청약 경쟁률이 높고 얘는요 미계약이 나온 거는요 9억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1500가구 중에서 500가구가 계약을 포기한 이유는요 9억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경쟁률이 13대 1이었다. 13대 1이라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청약 경쟁률, 송도는 인기가 폭발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계약이 나니까 바로 다음 단지로 얘는 9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괜찮아, 얘 봐봐라 청약 경쟁률이 더 오르지 않았냐.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검단 결과 나왔어요? 검단 청약 경쟁률만 나왔지 미계약 났는지 미분양 났는지 결과 나왔어요? 강남에서 252대 1도 지금 미분양이 났는데 80대 1 가지고 어디다 들이밀어. 송도보다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입지는 좀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송도도 장난 아니었어요, 경쟁률. 그리고 9억대로 갈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9억으로 분양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작이 났죠. 그러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품 낀 지역 위주로 다루는데 눈에 띄는 두 지역은 여기하고 여기는 저희가 다뤘던 데죠. 지역 분석으로. 이런 데도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 돼버렸다.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늘어났다는 거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지방은 이미 미분양 관리 지역이 될 정도로 위험하고 서울 수도권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 지역에서 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분양경기 실사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하는 거니까. 왜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올라요? 강남도 미분양 났는데? 뭐 춘천주공 지금 뭐 계속 조합 윗대가리들하고 건설사하고 합작해가지고 돈 더 헤쳐먹으려고 하다가 망가져가지고 건축비 몇천억 더 받냐 하면서 추진이 멈춘 상태이긴 한데 택집이 줄였죠. 왜 줄였어요?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아파트 건물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다 땅값이죠.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분양가에서 땅값을 낮췄다는 건.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분양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 낮출 거고요.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도 침체되는데 분양가를 그보다 더 저렴하게 하는데도 미분양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의 여력,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의 여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무순위까지 미분양이 나왔다는 건 그 가격으로 사기에는 여력이 없든가 메리트가 없든가.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급감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올라간다고 그래요? 단순히 심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 지금 다시 이제 분양 경기 실사지수가 높아졌다. 높아졌다는 말 나오자마자 강남, 강북 미분양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매매 시장 침체. 지금도 막 살아나고 있다 하면서 심리는 자극하고 있는데 뭘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냐? 일단 거래량 감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슬슬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시 살아나진 않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9년 11월이 최악이었고 그 뒤에 거래량은 슬슬 늘어났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매매시장 침체. 이게 분양시장까지 번졌다. 그러면서 가끔가다 미분양이 늘어야 진짜 하락장이다 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매매가 먼저 하락장이 나오고 지금 분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떨어질 때 미분양이 먼저 늘었지만 그때는 분상제가 시행되기 전이라서 분양가가 더 비쌌다. 그런데 지금은 매매시장 침체가 분양시장 침체로 번지는 느낌입니다.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분양시장이 침체되었다.
매매가도 감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매매 시장은 앞으로 더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해서 부담은 더 커졌다.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끝하면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올랐던 거 이상으로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몇 번 올렸어요? 4번 올렸죠. 1% 올렸어요. 근데 최소 2.5%가 보통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강남 불패가 깨졌다. 강남은 된다. 강남은 된다 하더니 경쟁률 252대 1인데도 미분양이 났다. 지금 분양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처럼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더라도 지금 청약을 받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분양가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항상 떨어질 때 어디까지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를 만큼 침체된다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보통 상승 기점으로 잡은 게 보통 초이노믹스죠. 그래서 못 봐도 2015년 정도 가격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그 가격이랑 지금 분양가랑 비교해 보세요. 감당 가능한 분양 가격인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분양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그동안에 땅값이 올랐겠죠? 근데 그 땅값이 오른 게 무조건 우상향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인구 감소의 시기고 수요 감소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땅마저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고 이거 거품 빠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유동성 축소 장세가 이어진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가격에 지금 분양을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미분양 나오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할인 분양할 거고요. 기다리시면 알아서 싸게 분양할 겁니다. 왜 지금 고점일 때 그나마 저렴하다고 분양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하다가 전매 제한 걸리면 팔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내뒷마련 첫 진입이 가장 중요한데 어차피 뭐 다시 오르고 그딴 말에 넘어가지 마요. 그딴 말을 할 때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항상 언제 사야 된다? 충분히 가치가 정상화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보셔야 할 거는 과거에도 거품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야지 진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관한 지수들은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됐을 때 분양이든 매매든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